안녕하세요. 지금은 밤인데요. 하이넥 카라 자켓 제 입을 거 만들면서 지금 영상 찍으려고 시작하고 있고요. 미씨를 갖다 보니 뭐 말씀 하나 드려두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이거가 부가를 많이 사시다 보면 부가리 여기 딱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헐거워지거나 쏙 빠지거나 그래서 안 감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한 번씩 사면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버린 부가리 되게 많은데, 솔직히 여기를 혹시 모르고 계셨던 분이 있으면 알려드리면, 여기 이거 옆에 틈 있죠. 여기 틈 부갈 끼우는 이거, 얘를 뭐라고 할까요? 얘를 와인더? 이 와인더에 이 틈을 드라이버 보이시죠?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가 아니고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서 이렇게 늘리시랍니다. 그럼 얘가 늘어난대요. 저도 이거 고치러 오시는 분한테 들은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늘리면 여기가 늘어나요, 틈이. 그럼 늘어나면 얘를 헐거웠던 애들을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셨죠? 알고 계세요? 네, 아직 바이어스 테이프 감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께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미 제 영상 몇 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바이어스 테이프 연결할 때 저는 시험 칠 때 또 한 4cm 폭으로 잘랐고요. 평소에도 4cm 바이어스 테이프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바이어스 방향으로 잘라서 몇 개 가져오신 후에 땀수는 한 2에 두시고요. 짧게. 네, 땀수 2에 두시고, 그 바이어스 테이프 안감으로 만들 때 바이어스 테이프 겉이 있을 거잖아요. 먼저 한 장을 겉에 이렇게 겉이 내 쪽으로 보이게 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장도 겉과 겉이 마주 보도록 이렇게 직각으로 두세요. 겉과 겉이 마주 보도록 이렇게 직각으로 두세요. 이렇게 직각으로 두시고, 얘를 어디를 박아야 되나 이렇게 살피기 위해서 지금 저는 여기를 박아야 되는 걸 아는데, 혹시 또 여기를 박으시는 분이 간혹 생길까봐 주의하시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겠으면 얘를 한번 이렇게 제껴 보세요. 아,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지가 느껴지시죠?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를 박아야겠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박아 볼게요. 이쪽을. 얘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도 되고, 이렇게 짧게 남은 쪽, 이렇게 길게 남은 쪽 말고 짧게 남은 쪽을 헤드 쪽에, 니싱 재봉틀 헤드 쪽에 둬야 된다, 뭐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그래서 두고 뭐 되돌아밖에 하실 필요 없고요. 그 직각되는 그 라인에, 대각선 라인에 뚝 박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 필요는 없었나? 이렇게 하면 되돌아밖에 이쪽이구나 하실 필요 없어요. 짠짠하게 워낙 간격이 좁게 됐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박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박혀 있었으면, 또 이거 빨려 들어가 있었네요. 박혀 있었으면 이렇게 박혀 있었겠죠? 그러면 얘를, 이 자락을 겉이 위로 아까처럼 드러나게 이렇게 있던 애를 이렇게 제끼세요. 이렇게 제끼고, 또 한 장을 들고 와서 겉과 겉이 마주치도록 이렇게 놓으신 후에 또 이렇게 확인하시고, 어디를 박아야 되는지 보시고, 이왕 하는 거 결까지 맞으면 좋은데, 어쨌든 90도로 놓고, 90도로,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겠죠? 90도로 놓고 또 이렇게 제껴서 살짝 비틀어서 또 또르륵 박으세요.
90도로 놓고 쭉 박으세요. 됐죠? 그 다음 또 얘를 요렇게 제껴서 겉이 위로 보이게 해놓고 또 한 장을 가져오세요. 끊지 않아도 돼요. 가져오고 또 겉과 겉이 마주보게 놓고 겉과 겉이 마주보게 90도로 마주보게 놓고 이쪽이 어느 정도는 충분해야 돼요. 또 이렇게 두고 딱 끼워서 90도 되게 적당히 정확히 막 90도 맞춰봤자 틀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90도 됐다 싶으면 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또 겉이 위로 들어오게 놓고 또 얘를 놓고 겉과 겉이 마주보게 놓고 겉과 겉이 마주보도록 놓으시고 마주보도록 놓고 또 이렇게 대충 됐어. 90도 두르륵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 연달아서. 그리고 나중에 이 마디마디 보이시죠? 이런 마디마디를 톡톡 끊어서 쓰시면 돼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뒤에 그 안감부터 먼저 봉지에 들어갈 거고요. 그 패널은 다 어떻게 잘랐는지는 제가 나중에 패턴 봉제부터 먼저 찍고 패턴 설명 한번 할게요. 하이네카라는 패널과 패널을 잇는 것도 많지만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고 차라리 패턴을 이해를 하셔야 그 패널 잇는 건 봉제는 별일 아니잖아요. 그냥 쭉 이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자켓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봉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조각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잇는 시간이 너무 그거를 다 일일이 자르고 붙이고 하는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쵸? 그래서 패턴을 하이넥 같은 경우에는 MP 되는 데도 되게 많고 네, 매니플레이션 되는 데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먼저 설명을 패턴을 이해하시면 붙이는 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널 제가 어떻게 쪼갰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안감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너무 여러 가지로 너무 안감은 또 따로 겉감이랑 다르게 뭐 재단하고 하기가 번거로워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겉감을 그대로 위에 얹어서 겉감을 먼저 재단한 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감 위에다가 겉감을 얹어 놓고 안단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겉감 그대로 자르는 방법을 선택했고요. 겉감 그대로 라인 따라 자를 때 장점은 시접이 이미 겉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감도 그대로 겉감 따라서 시접이 들어가서 잘라지게 되는 장점이 있지만 안단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이 라인 자를 때가 조금 문제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제가 했는지 아마 피크드 칼라 할 때도 말씀드렸고 요코 패널 안감 재단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자대고 이렇게 직접 자른 거 오늘은 안 찍었어요. 네. 맞다. 피크드 카라 찍을 때 이 부분은 안 보여드렸군요. 제가 막아놔서. 그럼 요코 패널 할 때 방식으로 했어요. 네. 자세히 못 제가 이 촬영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고정을 해놓고 전체 제가 어떻게 안감도 재단하고 패턴 뜨는지를 보여드리려면 그래야 될 텐데 별로 핸드폰만 의지해서 찍고 있는지라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 안감까지는 알아서 자르시는 걸로.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안감 같은 경우는 자켓 같은 경우는 뒤에 활동분 어느 정도 주셔야 돼요. 저는 그냥 눈대중으로 줘요. 그냥 3이면 3, 2.5면 2.5. 네. 경험치로 그냥 어느 정도 두세요. 한 3cm 정도, 2.5cm, 3cm 정도 더 주시고 자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다트 있는 부분, 네. 봉제 이제 할 때 보여드릴 거고, 어쨌든 이 부분이 좀 들어가져서 여기가 이제 골선 되고, 그러니까 겉감은 아마 여기까지 시접 있는 여기까지 정도밖에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안감 자를 때는 겉감보다 조금 더 나오게 해서 골선 처리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컷을 했어요. 이렇게. 네. 막 안감은 칼같이는 안 했어요. 재단할 때. 네, 어느 정도 겉감을 위에 두고 잘랐기 때문에 겉감이 위에 지그시 눌러주니까 안감이 좀 얇고 흐느적거려도 안정적으로 잘 잘라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패턴만 놓고 자르면 되게 흔들리잖아요. 시접도 따로 둬야 되고. 근데 겉감을 위에 얹어놓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장점이 있더라고요. 겉감이 위에서 눌러준 상태에서 자르기 때문에 그 라인대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안감이 또 자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정확히 잘라도 겉감보다는 살짝 커지죠. 근데 그런 것도 장점이고요. 안감은 살짝 겉감보다 여유 있는 게 막 너무 많이 여유 있으면 안 되고 여유 있는 게 활동하는 데는 좋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마나 다른 거 원피스도 마찬가지고 안감은 좀 여유 있게 뭐 한 0. 몇 미리 네, 그 정도 여유 있게 잘려지는 편이에요. 어쨌든 센터백은 여유분, 활동분을 좀 더 두셔야 된다라는 거 완성선에서 네, 센터백부터 한번 봉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백 위에 활동분 있으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몇 센티 정도만 내려오게 박으시면 되고요. 센터백 처음에 센터백 그 라인만 이 정도만 박을게요. 이거 제가 입으려고 만드는 거라 조금은 저도 오늘은 신중하게 후다닥 빨리 하려고 하진 않을게요. 어느 정도 박으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활동분 두고 다시 시작하면서 끝까지 박아 나가시면 됩니다. 시험이면 좀 빨리빨리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차피 제 몸에 맞춘 그거라서 시접은 다 1cm 뒀어요. 굳이 수선하고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시접은 다 1cm 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지겹게 긴 거리를 영상을 찍을 필요는 없는데 바늘이 조금 한번 갈아야겠네요. 이렇게 박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여기 다트 박으시고 여기도 역시 다트 처리하셔야 됩니다. 네, 넥라인 같은 경우는 4개 있는 다트 같은 경우는 저는 치마 다트 할 때랑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냥 서로 맞춰야 되는 그 맞춤점만 서로 맞췄고요. 여기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서로 맞춰야 되는 라인을 맞춰서 이 끝만 이렇게 잡는 거죠. 끝만 이렇게 잡아서 핀 꽂힌 채로 요 정도 뭐 막 엄청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이렇게만 해서 길만 잡아줬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접힌 채로 끝까지 박지도 않고 그냥 이 정도만 해줬어요. 거기가 다트가 있었어. 안감은 꼭 다트를 그거 꼼꼼하게 끝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치마 같은 경우도 저는 그 밖으로 그냥 자국만 내주고 안감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내줬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겉감에 있는 4개에 있는 넥라인 다트를 센터 쪽으로 뒀다면 반대로 얘는 안감의 넥라인에 있는 건 그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놓는다든가 다릴 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으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다트는 끝까지 잡진 않았어요. 안감 같은 경우는. 근데 허리 라인 같은 경우는 너무 길기도 하고 허리에 있는 허리 다트는 뒷허리 다트는 또 너무 길기도 하고 해서 그냥 어차피 박는 김에 쭉 다 박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자기 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실 테니
네. 근데 뭐 안감 다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민하게 하지 않았고 웨이스트 정도 정확히 맞도록 너치 표시해 놓은 지점이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갔었다라는 것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끝에 곶감하고 다르게 끝에 포인을 꼭 맞추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리고 다트 그릴 때도 다트도 보면 심퍼커링이 심하네. 안감이라. 그리고 제가 여름 안감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얇아서 다 비춰지죠, 바닥이. 그 정도로 얇아서. 그리고 다트 같은 경우도 다트 센터, 다트 중앙선을 기준으로 양쪽을 다 그린 게 아니고 한쪽 반쪽만 그려서 그 중앙선을 접은 다음에 그 반쪽 따라서 쭉 그냥 갔어요. 어차피 저쪽도 같을 테니까 그릴 때. 그래서 그리고 뭐 다트 끝은 원래 묶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묶지 않고 저는 그냥 되돌아박기 했어요. 묶으실 분은 묶으시는 게 맞아요, 다트는. 묶어서 하셔야 더 깔끔하실 거예요, 아마.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시험 칠 때 그냥 되돌아박기 했습니다. 할 생각이었습니다. 치마 할 때도 그냥 되돌아박기 했어요. 이렇게 해서 다트 하나씩 다 박으세요. 일단 앞판에 안감 패널 F1, F2, F3 다 연결했어요. 이렇게 양쪽에 연결했고 뒷판은 당연히 다트 다 잡았고요. 다림질은 하지 않았고 네, 지금 이 상황이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제 안단 연결해야 되잖아요. 물론 어깨도 연결해야 되고요. 근데 제가 시험 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안단 연결하기 전에 뒷판 옆선을 먼저 연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깨도 연결하기 전이에요. 왜냐하면 안단을 연결 안 했기 때문에 앞뒤판 어깨를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 제가 이렇게 그 사이드 심을 먼저 연결한 이유가 있겠죠. 한쪽만 연결한다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사이드 심을 먼저 연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밑단을 2번 말아 접어 박았어요. 예. 그 안단을 연결하기 전에 밑단이 마감이 돼 있어야 편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어쨌든 안단 연결 전에 밑단이 마감이 돼 있어야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옆선을 먼저 연결을 했고요. 사이드 심을. 자, 만약 여기서 그럼 고민이 하나 생기잖아요. 만약에 하이넥이 나왔는데 안감 소매를 다르래. 그러면 옆선을 먼저 박아버리면 나중에 소매 달았을 때 우리 보통 하이넥은 소매가 2장 소매 아니잖아요. 소매 다트가 들어가지. 그쵸? 맞나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하이넥에서 소매가 들어오면 안감에까지 소매를 넣으라 그러면 쉽게 가려면 소매단 끝에서 소매단 인심 쭉 박으면서 본판에 옆선 쭉 같이 박아버리면 편하긴 해요. 그쵸? 물론 어깨가 먼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편하긴 한데 저는 하이넥 같은 경우에는 소매 다는 소매까지 안 깐다는 것까지는 제가 안 했거든요. 연습할 때
하이넥은 그냥 소매 없는 걸로 연습을 3번 다 했었어요. 아닌가? 한 번 정도는 소매 달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하이넥은 그냥 소매 없는 걸로 연습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옆선을 먼저 연결을 한 다음에 밑단 정리를 들어갔어요. 2번 말아접기. 그 다음에 안단 옆 달고, 그 다음에 어깨 앞뒤판 연결. 만약 그게 귀찮다 시간적으로, 그럼 어쨌든 안단을 달기 전에 밑단이 연결돼 있어야 편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밑단을 먼저 연결을 하세요. 아니, 연결이 아니래. 밑단을 2번 말아 접으세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패널이 뒷판 떨어져 있고, 오른쪽 왼쪽 앞판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밑단을 먼저 2번 말아 접고, 2번 말아 접고, 얘도 2번 말아 접으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안단 연결하고, 그 다음 어깨 연결하고, 사이드 심 연결하셔도 돼요. 이제 다만 뭐가 보기 싫을까봐 제가 그랬냐면, 이 옆선에서 얘가 말아 접혀 있고 얘가 말아 접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거 2개를 연결하면 얘 밑에가 안 예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렵지 않길래 저는 옆선을 먼저 연결한 다음에 옆선 연결 후에 밑에 그 2번 말아 접은 후에 안단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어깨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말아 어디죠? 소매 진동둘레는 얇게 말아 접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입을 거이기도 하고 봄이나 여름에 가볍게 걸칠 거라서 오늘은 제가 했던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옆선 먼저 받겠습니다. 어깨 이런데 연결 안 하고 안단 연결 안 했어요. 지금 저는 제 하던 방식, 제가 연습했던 방식으로 할 거고요. 안감이라 안감을 정확히 재단했다기보다는 겉감을 위에 눌러 박아 놓고 그 겉감을 위에 얹은 채로 재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안 맞는 부분이, 끝이 좀 덜 맞는 기분은 있어요. 근데 그거 너무 유념하지 마시고 시험 칠 때는 그냥 쭉 맞추세요. 맞춰가며 박으시고요. 안감은 또 워낙에 흐느적 거리기도 하는데 시험 때 나오는 안감은 또 그렇게 애먹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오늘 초이스한 이 안감이 여름용 안감이라 엄청스럽게 얇고 엄청스럽게 성기고 올도 엄청나게 지금 풀리고, 그래서 조금 신중을 기하게 되네요. 너치 맞춰야 되는 거는 가능하면 너치를 맞추세요. 그리고 계속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옆선도 그냥 다 1cm 맞췄거든요. 그리고 워낙 옆선은 다들 바이어스 방향 재단이 이루어지고 비바이어스 방향 내지는 바이어스 방향 재단이 되기 때문에 길이 좀 안 맞는 거는 조금 늘리시면 맞춰질 거예요. 웬만해서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옆선 먼저 받기. 네, 예, 옆선에서 다 지금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밑단이에요. 이제 밑단을 2번 말을게요. 옆에 한번 볼까요? 위에 진동, 아몰라인 지금 이렇게, 아몰라인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어깨 연결 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밑단 대충 1cm씩 2번 말아서 박아 볼게요. 원단이 여름 원단 고급진 거 비싼 거 샀는데 이게 최근에 산 건 아니고요. 이게 그게 몇 년 전에 사놓은 이 여름 안감을 사면서 고민하면서 샀던 기억이 나서 근데 비싼 안감인데 그지 같네요. 아, 힘들어.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부들 강아지도 아니고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안감을 저 말고 있습니다. 나 미치겠다. 난 왜 그랬을까요? 네. 어쨌든 간에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안감은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밑단을 2번 접어서 먼저 박으세요. 지금은 안단 받고 있는 중이고요. 안단이랑 연결하고 있는 중이고, 안단과 연결 과정에서는 곡선이 많잖아요. MP된 부분 양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미싱을 천천히 잘 핸들링 하셔가며 다셔야 되고,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면, 다른 옷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서로 직조가 다른 두 원단을 함께 박을 때, 특히 신축성이 다른 두 원단을 박을 때, 이렇게 잘 늘어나는 원단 있죠. 미끌리거나 잘 늘어나는 원단은 톱니, 이동 장치가 있는 톱니 쪽으로 바닥을 놓으시고요. 톱니 쪽에 놓으시고, 나머지 다른 원단은 위에 놓으시고, 잘 안 늘어나는 거는 위에 놓으시는 게 유리하세요. 좀 더 도움을 받으세요. 예. 왜냐하면 늘어나는 원단은 위에 놔버리면 노루발 때문에, 노루발은 이동장치라기보다는 이렇게 잡아주고 눌러주잖아요. 이동을 못해, 위에 원단이 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원단은 밑에 놓으면 이동을 뒤로 잘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좀 덜 늘어나 있어요. 덜 늘어나 있으니 늘어나는 원단이나 이렇게 안감이 있는 원단, 안감 있을 경우에는 안감을 좀 밑에 놓고 박는 게 좀 낫다라는 거. 나중에 밑에 막 이만큼씩 늘어나 있잖아요. 그쵸? 밑에 원단 말고 위에 원단이 마치 위에 원단이 이만큼씩 늘어나 있고, 밑에 원단은 또 짧고, 밑에 깔려 있는 애는, 왜냐면 밑에 있는 애들은 톱니 때문에 엄청나게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신축성이 좋은 원단하고 할 때는 가능하면 신축성이 좋은 아이를 밑에 놓고, 나머지 상대적인 아이를 위에 놓고 봉제를 하시면 좀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안단을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안단은 이었고요. 이제 어깨 지금 하고 있어요. 어깨 입고 있는데, 어깨는 뒷판보다 앞판을 살짝 0.5 정도 길게 했죠. 뒷판이 길고 앞판이 0.5 정도 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끝과 끝을 좀 맞추시고, 이렇게, 이게 앞쪽이면 앞쪽으로 이렇게 굽게 놓으시면 0.5 정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박을 때 이런 식으로 박으면 놓고, 이렇게 들고 뒤에 있는 애를 굽어지게, 앞쪽으로 굽어지게 이렇게 휘게 박으시면 0.5 정도는 커버가 쳐지더라고요. 어차피 그렇게 패턴이 돼 있으니까. 앞쪽으로. 아이고 힘들다. 저는 이거 하면 할수록 참 봉제가 어렵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제가 원단의 성질에 따라서 봉제 스킬이 너무 다르고, 원단마다 이걸 다 컨트롤하고 핸들링하고 미싱 밑에서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 얘는 잘 늘어나고 있구나. 얘는 너무 두껍구나. 잘 안 움직이겠구나. 얘는 고밀도 원단이구나. 얘는 니트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게 너무 달라서 참 힘들더라고요. 봉제가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단지 미싱이 지나가면서 어떤 작품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에 홀릭해서
시작을 했던 건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이 봉제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봉제사가 따로 있구나. 이 봉제사가 왜 뭐 사자 붙은 일들 있죠. 디자이너, 그리고 패턴사, 봉제사, 아이롱사, 재단사 이거 있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그게 사자가 붙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이너들, 솔직히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거 하기도 얼마나 급급해.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를 패턴 하시는 분이 그거를 이제 실현을 시켜주고 이게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계획표를 세워주시는 분이 그 중간에 계시는 패턴사일 거고,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아무리 훌륭한 그걸 했어도, 생각을 했어도 이게 패턴사가 거기에 이거는 이렇게 하면 구현이 되지를 짜주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현실화 되지 않잖아요. 눈앞에 만들어지지 않죠. 그리고 패턴사만 있으면 뭐해? 이걸 만들어줄 봉제가 없으면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네. 이 모든 단계가 너무 전문적인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참 하면 할수록 이게 어렵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봉제는 원하는 데서 재단사도 마찬가지고, 실무에서는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 재단사가 원단에 대해서는 정말 짱 많이 안다고 하더라고요. 재단사가 원단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아.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단에 따라서 재단 컷돼야 되는 방법도, 사이즈나 방법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옷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하나하나 단계 아이롱사도 마찬가지고 다림질 마찬가지고 다 원단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야 되는 일이라, 그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각각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요즘 봉제가 너무 힘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었고요. 위에 여기 찝혀서 지금 제가 입을 건데 좀 이거 풀어야 될까요? 어쨌든 이렇게 이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죠? 아몰 2번 말아 접을 건데, 아몰 접으실 때 제가 요령 한번 말씀드렸죠. 아몰 너무 작나? 너무 따뜻한가?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해서 입으면 맞을 거야. 아몰 하실 때 한번 박아놓고 접으시면 좀 낫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윗실이 장력이 세게 가기 때문에, 윗실이 장력이 더 세니까 얘를 안쪽이 위로 보이게 해서 0.5 정도 박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박아 놓고 말아대는 게 제 입을 거라 그렇지 엄청 신중을 기하게 되네요. 이게 또 비싼 안감이라. 안감도 종류 굉장히 많죠. 뭐 다후다도 있고, 폴리 평직으로 된 건 다후다고, 또 큐프라라고 해서 재생섬유, 천연섬유로 만드는, 펄프로 만드는, 재생섬유로 만드는 그 큐프라. 그 큐프라가 뭐 굉장히 특화된, 그러니까 재생섬유로 만드니까 레이온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레이온과 또 다른 특징이 있더라고요, 큐프라는. 그리고 이 큐프라를 처음에 어느 나라지? 이탈리아인가? 독일인가? 하여튼 벤베르그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벤베르그 원단이라고도 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님 말고지만 카더라 통신을 쓸데없이 알고. 네, 벤베르그사에서 만든 무슨 뭐라고 하던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퍼커링 현상, 오글거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말아보자, 뭐 이런 얘기죠. 이제 말아볼게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겠죠? 내가 입어야 되는데, 입으려고 이 원단을 샀는데, 이게 밀리터리가, 이게 제가 만들었더니, 하이넥을 만들어서 걸쳤더니, 완전 멋지더라고. 이게 약간, 이걸 만들어서 입잖아요. 그러면 동네에 약간 그 센 언니처럼 보여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이넥을 이 밀리터리 원단으로 만들어 입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동네 약간 센 언니? 약간 그렇게 보여서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땀술 좀 크게 하고 가야겠네요. 꼭 이 밀리터리 원단으로 만들어 입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입을 거라 겁나게 신중하게 좀 가겠습니다. 좀 답답해 터지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어쨌든 봉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것도 전문 봉제사들은 그 분업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제자리에 앉아서 지퍼만 막 하루에 수천 개 달고 그럴 거잖아요. 왜냐하면 분업화 되어 있는 큰 기업 같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공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막 3,000번씩 막 몇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지퍼 라인에 앉은 사람은 지퍼를 하루에 막 그렇게 몇천 번을 할 거니 나 같은 핸드메이더는 그들보다 잘할 순 없죠. 욕심이죠. 그거 정말 욕심이다. 그런 거를 막 10년, 20년, 30년씩 하시는 분들이 봉제사를 하시니까 그거는 그 스킬을 다 안다는 건 에휴, 정말 그건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봉제사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아마 봉제를 이제 많이 하시다 보면 물론 이미 깨닫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각 분야마다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를 아시게 되실 거예요. 이게 자꾸 오그라들려고 하면 밑에 거는 이렇게 밑으로 좀 밀어주시고요. 위에 이 잡히는 원단 좀 당겨가면서 잘 펴가면서 하세요. 그렇게밖에는 그래도 이 한번 박아놓은 선이 있어서 그게 좀 더 하시기가 그렇게 하기가 좀 나으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손 있잖아요. 이 손으로 밑에 원단은 좀 이렇게 밀어가고 뒤로 밀어가고 위에 얘는 좀 당겨가고 당겨오면 최대한 잘 펴시면서 가시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너무 못생기게는 되지 않는 못생기게만 안 되면 되니까. 그쵸? 볼까요? 이것도 못 입을 상황 되는 게 아닌지. 공장 기능사 시험에 이런 과정이 있으니 자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엔 괜찮고요. 이 정도면 다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깨끗하게 다리면 네, 입을 수 있는 상황 연출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하이네카라 주머니감이에요. 주머니감인데 하이네카라 주머니감
뭐 주머니 겉감이 있고 주머니 안감 쪽은 또 안감으로 되고, 그러니까 겉감과 안감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도 다르게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짜실 때 일단 주머니 모양 짜실 때 그 주머니를 옆선에, 그러니까 주머니 옆선 쪽하고 이 안쪽 센터 쪽으로 향하고 있는 부분을 다르게 하시면 불편해요. 뭔 말이냐면 옆선 쪽은 이렇게 좀 동그랗잖아요. 그쵸? 그 선에 맞춘다고 여기를 좀 고글지게 하고 여기는 직선으로 뽑아버리면 나중에 오른쪽 그 주머니, 왼쪽 주머니를 그 미묘한 차이 하나로 구별해 놔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머니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직선, 평행사변형으로 짜시는 게 편하세요. 평행사변형을 짜 놓으시고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짜 놓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감 겉감이 있기 때문에 구별은 해 놓으셔야 돼요. 왼쪽 오른쪽. 왜냐하면 지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 방향이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게 서로 그 대칭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서로 대칭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이걸 또렷하게 설명해 드릴 수 없나? 대칭되게 모양이 나오도록 그렇게 짜셔야 해요. 안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박는 거는 제가 그때 피크드 카라 할 때 말씀드렸죠. 주머니감은 대충 그냥 자르고, 겉감에다는 당연히 심지 처리하셔야 되고, 대충 자르고 난 다음에 이 주머니 패턴 자체를 아예 위에 얹고, 또로로록 받고, 물론 피널 빼놓고요. 또로록 받고, 그 다음에 얘를 떼고, 또 하나를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대고, 대칭이니까 뒤집어 대고, 또 또로록 받고. 그러면 일일이 또 자대고 안 하셔도 돼요. 시접 놓고. 어차피 시접이라는 게 1cm를 꼭 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잘려나갈 건데. 그래서 그렇게 박아놓고 난 다음에 너덜거리는 건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뒤집으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주머니나 카라는 패턴 자체를 대고 하시면 시간을 좀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넥 카라에서 주머니는 사용하지 않는 주머니였죠. 그래서 너치 표시한 그 주머니 끝점 맞추셔서, 그러니까 사이드 쪽에서 맞추세요. 그냥 사이드 쪽에 너치만 해놓고 주머니 크기는 다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양쪽에. 그쵸? 그러면 사이드만 맞춰서 자연스럽게 사이드에 맞춰서 여기 이렇게 놓고 한번 0.5로 그 고정 박음질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패널 1, 2, 3를 다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머니 먼저 고정해 놓으시고요. 저는 오늘 그 하이넥 카라인데 얘를 사용할 수 있는 주머니로 만들기 위해서 얘를 그 밑에다 박는 게 아니라 위에 뚜껑이 돼야 될, 이렇게 뚜껑이 돼야 될 거기 때문에 위에 박을 거예요. 네, 위에 박을 거라서 우리 플랩 기억나시죠? 플랩 했던 거 기억나시죠? 피크드 카라 플랩 뚜껑 달았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뚜껑이니까 윗자락에 달아야겠죠. 예를 들어 입술이면 입술 위쪽 윗술에 달았던 것처럼 뚜껑이 돼야 돼서 위에 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정하지 않을게요. 그럼 일단 모든 그 F1하고 F2 판을 먼저 연결할게요. 패널 1하고 패널 2, F1, F2 연결했고요. 지금 시접 위로 올려서 위쪽으로 올려서 상층 0.5상층 떼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잘 벌리셔서, 이게 다 곡선으로 아마 돼 있을 거라 MP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여기를 패턴을 서서 직선으로 뽑았다 해도 이게 MP 시키는 과정에서 곡선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잘 한번 보시고 상황, 시탈데기 없는 시접 나온 거는 잘 정리를 하시고요.
이게 사절 미식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볼륨감 있게 확 볼륨이 있어졌어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아까 주머니 단다고 했죠. 주머니 위치 잡아야겠네요. 주머니 위치가 곱슬 주머니 위에 달게요. 이렇게 해서 위에 입술 하듯이 하시면 돼요. 위에 다는데 얘를 네 완성선을 박아 내리죠. 네 완성선 박아 내릴게요. 전 시접 1cm 뒀거든요. 그러면 완성선을 박아 내리는 걸로 이렇게 받고 나중에 뚜껑을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박은 상태에서 밑에 F3 패널 F3 완성선이 아마 여기가 사이드고 얘가 센터 쪽이니까 항상 상황 보세요. 엉뚱한 거 달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고 맞네요. 이렇게 다시면 되는데 주머니는 구멍 뚫려야 되잖아요. 그쵸? 주머니 구멍 뚫려야 되는 거 여기 너치 들어가 있어. 가위집을 내 놓으셨으면 돼요. 밑에 주머니가 전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냥 딱 박을게요. 천재인데 알아서 거기까지 딱 박겠어요. 네, 놓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박도록 하겠습니다. 1cm 완성선. 항상 첫 시작하실 때 너무 끝에서부터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확히 뚫려 있어야 손을 이렇게 됐을 때 손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밑에 F3랑 연결할 때는 그거 조심하시고 하시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쪽에서 연결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딱 박음질 된 끝이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뒤집어서 하시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주머니 구멍만 일단 내놓고 제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용할 수 있는 주머니라 함은 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름솔 가운데 거는 이렇게 가름솔 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름솔을 칠 거고요. 가름솔을 쳐서 밑에 요 시접에는 뭐를 달 거냐면
그 손등감을 달 거고, 그 바지 할 때 배기 팬츠 배기 팬츠가 아니고 일자 팬츠 할 때 입술 포켓 할 때 한 장으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어쨌든 간에 밑에는 손등감을 붙이시고, 손등감 위에 시접에는 뭐를 붙인다? 손바닥감을 붙이시면 완벽히 주머니가 만들어지겠죠. 왜냐면 이렇게 돌렸을 때 뚜껑 구멍 뚫려 있죠? 당연히 밑에 시접에는 손 등감이 붙어야 되고 위에는 손 바닥감이 붙어서 내려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일단 구멍만 뚫어놓고 손등감, 손바닥감은 재단 다시 와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상침은 위에만 때리시면 되죠. 전혀 무리 없이 위에만 때리시면 될 거고요. 주머니 한번 달아볼게요. 손바닥감하고 손등감을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달 거예요. 이렇게 따로 하셔도 돼요. 한 장으로 안 하고. 자, 넘기면 당연히 위에 있는 시접에서는 손 바닥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윗시접에는 손 바닥감을 연결하고 여기 아래 시접에는 당연히 손등감이랑 연결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아래 시접에는 손등감이 이렇게 연결되고 뚜껑이 내려오면 이렇게 띠리리 따랐다. 그쵸? 주머니. 한번 따로 박아 볼게요. 주머니 모양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제 마음대로 잘랐어요. 근데 이렇게 안 붙이고 전 이렇게 붙일 거예요. 아닌데? 어떻게 이쪽이었나? 아, 이쪽이구나. 이렇게 붙일 거예요. 주머니 크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재단을 했고요. 이렇게 얘로 하니까 안 보이시죠? 이렇게 직사각형 자르셔도 돼요. 직사각형으로. 저는 그냥 주머니 모양이 하나 있길래 그거 대고 1.5 정도 여유 있게 그냥 그대로 잘라낸 것 뿐이에요. 길이 조금 더 길어서. 그리고 이쪽이 센터 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센터 라인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센터 라인이 있는 쪽으로 조금 더 삐죽하게 했어요. 그냥 주머니 찔러 넣을 때 손 이렇게 찔러 넣잖아요. 그 보통 센터 쪽으로 막 이렇게 동네 노는 언니처럼. 죄송해요. 네, 저리가 뭐니? 얘라. 자,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이제 먼저 위에 시접에 손 겉과 겉을 마주보고 방향 잘 보시고 평행사변형이면 방향 잘 보시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맞춰놓고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깎으셔도 되고요. 그거는 뭐 마음대로. 윗시접에 놓을 거니까 시접이 남으면 좀 자르시면 돼요. 이건 꼭 시험 때가 아니라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좀 보여드리면 초크 소자고 어디 갔니? 자, 지금 주머니 끝이 여기거든요. 좀 이렇게 만져보면 느껴는 져요. 주머니 끝이 뚜루떼르 이쯤 되는데 좀 당길까? 딱 여기서 여기까지 박으실 필요는 없는데 그 얘를 이 1.5 시접을 너무 넘겨서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들 가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좀 박으세요. 왜냐면 나중에 이렇게 마감할 때 이거 다 막을 때 이걸 너무 끝까지 박으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건 어느 정도 띄울까요? 그 마음대로 어쨌든 간에 그 주머니 뚜껑 플랩 있는 그 경계 라인에서
이 옆 시접, 옆쪽에 나 있는 시접하고 그 사이 어디쯤까지만 박으세요. 또르르르르. 주머니까지 해도 되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는 걸로 하시고, 얘를 너무 끝에서 박지 말라는 말씀 드렸어요. 좀 여유롭게 남겨두고 박을게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주머니 끝이 여기고 이쪽도 확인 좀 할게요. 막 하지 않는 거. 이거 내가 입을 거야 이러면서 신중하겠어. 시험 칠 때 하이넥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주머니 만들어라 이런 거는 안 나오겠죠? 안 나올 거야. 바로 요 라인 위에 박으셔도 돼요. 아니면 근접하게 박으시던가. 좀 할까? 근접하게 박으시던가. 네, 이렇게 박으시고요. 얘도 이게 마중감이었고, 그 윗시접에 붙이는 게 다 손바닥감이죠. 입술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딱 드셔보면 여기 딱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손바닥. 생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손등감도 보면 얘랑 라인이 같은 방향이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붙어야 되겠네요. 여기. 그쵸? 이렇게. 얘 포개 놓고 같은 라인 위에 포개 놓고 여기 옆 라인이요. 옆 라인 맞추고 밑에는 뭐 시접은 윗시접이야. 뭐 이렇게 이 선만 평행하게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저 언제 말로 한 적이 있나? 웰트 포켓 제 영상 찍은 거에 보면 어쨌든 옆 라인은 맞추시고 뭐 안 맞으면 또 어때? 나중에 짧은 거에 맞춰서 깎으면 되긴 하는데 저는 지금 크기를 똑같이 한지라 이렇게 들고 이 뭐냐 얘 때문에 지금 붙었어요. 두 개가 접착심지 때문에 잘 뜯어 놓고 이렇게 해서 또 또르르륵 박겠습니다. 그놈의 또르르륵 0.5에 박을게요. 그게 예뻐요. 시접이 1이면 여기 시접이 1이잖아요. 한 0.5에 박으세요. 이게 시접이 1이면 0.5 정도에 박으시는 게 나중에 만들어졌을 때 훨씬 나아요. 딱 붙이는 것보다는 그 밑에 그 손등감은요. 너무 끝에 하지 말라고 말해놓고 내가 끝에 하고 있었네요. 어느 정도 밑에 좀 내려와서 이따 막을 때 불편하기 때문에 0.5 들렸네. 0.5를 맞추겠어. 여기가 약간 턱이 져서 밑에 플랫감도 있고 위에 맞을감도 있어가지고 조금 이쪽 손으로 얘를 좀 밀면서 이쪽으로 밀면서 가세요. 아니면 또 노루발 바꿨어야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쵸?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위에 있는 얘가 자꾸 이 노루발 때문에 밀리거든요. 밑에 하도 눌러줘서 특히 공업용은 노루발 힘도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잘 이동하라고 잘
잘 밀어주세요. 평소에 하실 때도. 너무 많이 갔나? 이렇게 해서 컷해 주시고요. 이제 그것만 하시면 사방 다 막아 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뚫려 있는 거니까. 볼까요? 이렇게 됐죠? 여기 이렇게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시다 보면 맞추면 더 환상이었겠지만서도. 내려와라. 맞았네요. 이렇게 클 수밖에 없죠. 밑에서 이만큼 밑에 달렸기 때문에 얘는. 그리고 얘도 이제 다림질하면 약간 밑에 이렇게 있으면 손 밑에 있는 뚜껑보다 약간 틈이 있게 내려오면 좀 더 예쁘죠. 누름 상침 한번 해줘도 예쁘고. 자, 이렇게 해서 딱 들면 여기는 이제 손 등감, 손 바닥감. 그죠? 이제 막으면 되죠. 막고 위에 상침 한번 때려주고. 그 막으실 때 옷을 바로 해서, 아이고 이거 어디가 있지? 옷을 이렇게 바로 해놓고 막으셔야 해요. 이렇게 해놓고 막으세요. 핀업 좀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막겠습니다. 이렇게 막기가 오케인가? 이렇게 돌려놓고 겉감을 확 들면 여기 시접이 보이죠? 여기는 제가 너무 이쪽에다 박았네요. 그러니까 이걸 남겨둬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끝에서부터 박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너무 바뜩하게 했네요. 저쪽은 좀 남겼는데 이쪽은 너무 바뜩하게 박았네요. 그래서 여기 주머니를 또르륵 남은 시접만큼 박으세요. 약간 물리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제가 산 원단이 겉감이 약간 고밀도 원단 같이 사각거리고 되게 탄탄하고 그래요. 지금 잘못 샀네. 저 고밀도 원단 엄청 싫어하거든요. 고밀도 원단이라고 적힌 거 한번 써보셨나요? 혹시?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접을 남겨둬야 이렇게 노루발이 지나갈 자리가 확보가 되거든요. 남겨놓고 이렇게 혹시 나중에 해서 입으실 일 있을 때 주머니 다를 때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됐고 다 막혔고 막혔죠? 주머니 마음에 들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위에 상침 얘가 지금 착장시 왼쪽이네. 착장시 왼쪽이거든요. 그럼 여기 이 라인에 얘 같은 경우는 구멍이 없어요. 여기 단추 달아야 돼요. 한 개. 그러니까 여기는 상관없고 오른쪽 자락 할 때는 여기 구멍만큼은 박지 말으셨어야 해요. 저 어제 모르고 박았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위에 한번 박고 이쪽에도 한번 박아서 가운데 그냥 열면 돼요. 자르면 돼요. 컷하면 돼요. 이거 막았다고 또 막 엄청 놀래하지 마세요. 혹시 시험 치다가 막았으면 뚫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르고 내가 여기를 막았어 싶잖아요. 시험 치다가. 그러면 그 주머니 위치에 이쪽으로 설명드릴까요? 그래야 보이니까. 아직 상침을 안 한 상태니까 주머니에다가 주머니 거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접 다시 모아서 연필이 없나? 그 단추 여기서 여기까지 되돌아받게 하고 또 좀 더 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되돌아받기 몇 번 해서 이 가운데 여기를 뚫으라고요. 그냥 푸시라고요. 그러면 뚫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막았다고 울지 마세요. 막았다고 울지 마세요. 울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은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방향 보고 상침도 이상한 데 또 하는 거 아닌가. 아, 됐어. 그래서 저는 그냥 0.3이 이쁘긴 하던데 0.5 할게요. 양장기능사 시험 대비하면서 바느질이 엄청 그지 같아졌어요. 바느질이 꼼꼼하게 한다고 소리 늘 들었는데 이게 시험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 이제 막 대충 막 하는 습관이 생긴 거야. 그 한 6주 허벌나게 준비를 했더니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느질 손도 엄청 삐뚤삐뚤하게 이제 하고 뭐 그런 거 상관없어. 그게 뭐 중요해. 옷이 쉐입이 완벽하게 나오고 터지지 않으면 돼. 뭐 이런 정신이 생겨가지고 약간 이게 별로 안 좋은 습관이. 그러나 중요한 건 빨리는 해요. 이제 빨리 한다는 건 또 중요한 거거든요. 옷을 자꾸 봉제할 때 얘를 만지작거리고 들고 있으면 뭐해. 때만 타고 뭐냐 올만 풀려요. 그렇잖아요. 그죠? 니트 같으면 늘어나기만 하고 자꾸 만지작거리고 이거 미식 밑에 있으면. 그래서 빨리 하는 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봉제하면서 오염되기만 하고. 그쵸? 그래서 물론 완벽하게 땀도 예쁘게 나오고 그것까지 다 되면 좋은데 어쨌든 둘 다 중요하다는 거. 땀 잘하고 조시 조절 잘해서 잘하고 빨리 하는 거 둘 다 중요합니다. 자, 주머니 됐어요. 이제 주머니 됐고 만약에 내가 이 밑에 여기 밑에 상침을 한번 때리고 싶었다. 그러면 아까 맞기 전에 했어. 이거 맞기 전에 한번 얘만 들고 한번 박았으면 됐었거든요. 제가 성질이 급해서 그냥 박았네요. 그래서 그런 거는 평소 입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요 라인 지금 박음질 보이는 거 제가 웰트 할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웰트 포켓 할 때 요거 신경 쓰이시면 위에 박을 때 손 그 마중간 박을 때 딱 요 라인에 미리 박혀져 있는 바느질선에 박으면 저 라인이 안 보여요. 웰트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이제 주머니도 달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깨는 박았고요. 옆선 박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오늘은 소매를 슬리브를 따로 달 거예요. 캡 만들어서 이렇게 따로 붙일 거라 이런 식으로 따로 붙일 거라 그렇게는 안 했는데 시험 대비할 땐 어떻게 했냐면 이 하이넥이 소매가 한장 소매잖아요. 밑에 다트 있고 그쵸? 긴 다트처럼 있고 한장 소매라 어떻게 했냐면 한장 소매가 아니면 옆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없지만 한장 소매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급하니 빨리 되더라고요. 그 옆선을 먼저 박지 마시고요. 겉감할 때요. 옆선을 먼저 박지 말고 소매 아몰 라인을 먼저 박으세요. 누구랑? 소매랑 아몰 라인을 먼저 박아놓고 그 소매 끝에서 또는 겉감 끝에서 옆선 끝에서 옆선은 한꺼번에 쭉 박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티셔츠나 하여튼 셔츠 박듯이 아몰을 먼저 박고 소매땅 끝에서 소매땅 끝에서 쭉 소매 인심 박고 그럼 여기까지 올 거 아니에요. 바늘이. 그죠? 바늘이 여기까지 오면 계속 타고 내려가서 옆선도 한꺼번에 박는. 그러면 시간을 좀 더 단축해요. 근데 피크드 같은 건 그게 안 되죠. 두장 소매라 옆 라인이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옆 라인이 맞는 소매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시간이 훨씬 절약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연습하실 때. 저는 지금 옆선을 따로 받고 소매를 따로 받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나중에 시험 그 자켓이 좀 손이 많이 간다 그래야 되나? 이 피스가 많아가지고 조각조각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맞는데 그 바지도 그렇고
치마도 그렇고, 치마를 즐겨 입으시는 분은 뭐 치마, 그 아이템 10가지가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솔직히. 이건 왜 하는 거야? 막 처음엔 저는 되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디자인 이런 거 후진 거 이거 누가 입냐? 막 이러면서 랜턴 막 소매 이만하고 어머 하이넥은 패턴 희한하고 MP가 워낙 많다 보니까 MP를 그렇게 많이 해가며 옷을 만들어 입은 적이 없는 저로서는 이게 뭐야 이거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 대비를 하느라 2번 만들고 3번 만들수록 애정이 생겨요. 그리고 옷이 이 옷 만들고 나니 괜찮잖아 이런 생각 들어요. 특히 배기 팬츠도요. 처음에는 이런 바지를 누가 입냐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만들어 놓고 이제 사이즈가 서로 맞아서 저는 만들어 놓고 입어보거든요. 광목으로 했어도 입어보면 핏이 괜찮잖아. 이거 무슨 일이야? 10가지 아이템이 다 그랬던 것 같진 않고요. 치마는 제가 아이템을 좋아하지 않아서 치마는 입으면 안 예뻤어요. 원래 다리도 안 예쁘지만 다리도 짧고 굵어서 안 예쁘기도 하고 그래도 치마만 놓고 보면 괜찮아요. 이제 여기서 요는 뭐냐, 디자인은 처음엔 디자인이 후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10가지 아이템이 거기에 어울리는 원단만 만나면 괜찮은 디자인이에요. 진짜로 제 말을 믿으세요. 배기 팬츠도 그거 그렇게 해서요, 냉장고 원단 있죠 여름에, 그걸로 해 입으면 되게 시원하고 간지 나요. 마치 해 입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아닌데 제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이거 하이넥도 이렇게 랜턴으로 제가 이 원단을 마당 5,000원이어서 온라인에서 샀거든요. 연습하려고. 한번 광목으로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원단을 5,000원 이하짜리로 마당 골라서 샀었는데, 급하게 샀었는데 몇 가지를 이걸로 랜턴을 했는데 핏이 괜찮은 옷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든 거를 입었어도 됐지만 그때는 정말 시험 대비라 그지같이 박았거든요. 막 날로 막 박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끝나면 이 원단으로, 이 밀리터리 원단으로 랜턴이래 자꾸. 이게 누구죠? 하이넥을 만들어 입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만들고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혹시 자켓 시험 나오면 나 집에 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다 해도 자켓까지 다 연습은 하세요. 설사 치마하고 바지를 4번씩 3번씩 연습하는데 랜턴은 안 할 거야 라고, 랜턴이래. 자켓은 안 할 거야 하지 마시고 자켓을 그래도 2번은 연습하세요. 설사 못 할 거라고 생각해도 명색이 자격증 시험을 치러 가는데 자켓을 연습 안 하고 가면, 그 상태에서 자격증을 따면 좀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연습을 안 해보고 가서 따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10가지 아이템 어느 하나 빼먹지 말고 다 연습하세요. 그냥. 예. 난 이거 나오면 확실히 될 거야 라는 아이템도 있으셔야 되지만, 자기한테 어려운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그걸 안 한다거나 소홀히 하시기보단 연습을 좀 해 가시면 설사 그게 나왔다 할지라도 조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봐선 시험 때면 이 약간 그 힘이 생겨요. 파워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시험 상황이 딱 닥치면 못할 것도 하게 돼. 예. 그러니까 10가지 다 연습하시기를 꼭, 먼저 시험을 치고 한 번에 한 번쯤은 구경을 갔던 사람으로서, 한 번은 구경 가고 한 번은 합격하러 가고 제가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려요. 네. 자, 소매 다 달았고요. 소매 단 다음에 소매 바이어스 지금 담을 겁니다. 이 바이오스 감기가 또 이게 고국이 심하고 통이 5호 사이즈라, 워낙 또 핏대서 입는 사이즈라 좀 그렇긴 한데 4cm짜리 바이오스 테이프 만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음선 있는데 겉 어딘지 반드시 이음선 확인하셔야 돼요. 이음선으로 바이오스 테이프는. 그래서 겉과 겉 마주보게, 얘 지금 바이오스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내 쪽으로 원단 보고 있는 쪽이 겉이라고, 시접의 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겉과 겉이 이렇게 마주보게 두고 좀 접어서 끝을 좀 내 쪽으로 접으세요. 저쪽 말고 내 쪽으로. 이쪽 말고, 보이나? 내 쪽으로, 이쪽으로 접으시라고요. 좀 접어서 뭐 1cm나 이 정도 접으시고 박는 사이즈는 한 1cm 안 되게, 시접을 1cm로 했기 때문에 1cm 안 되게 0.56 정도 저는 봤거든요. 안정적으로 0.78 넘어가는 양이 또 나중에 있어서. 그리고 바이어스 테이프 감을 때는 좀 이렇게 당겨가며 박는 게 요령이죠. 그래서 살살 뭐 쩍쩍 잠기진 않더라도 조금씩 당겨가면서 끝에 맞춰가면서 이렇게 박으세요. 이렇게 자켓은 이렇게 옷이 뭉치가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 또 더 심란하죠, 박을 때. 항상 뒤에 접힘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무리 다 박아놓은 거라고 해도 옷이 접혀 올라올 수 있거든요, 뒤에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박으실 때. 조심할 거 투성이에요. 시험 칠 때는 좀 더 아마 빠바바박 하시게 될 거예요. 조금 삐뚤하게 되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이, 지금 실을 안 바꿨네요. 괜찮아. 실을 바이어스 테이프 실하고 같은 색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내가 입을 거일수록 잘 만들어야 하는데 꼭 내가 입을 거면 어디엔가가 누수가 생겨요. 내가 모델인데 내가 단진하게 입어야 될 텐데 맨날 어디엔가 하자가 생겨. 에이. 남이 입을 거면 막 엄청 막 한 땀 한 땀 이거저거 다 신경 써가면서 만들면서, 내가 입을 거면 그러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면서도 남한테 알려줄 때는, 수강생들한테 알려줄 때는 자, 내가 입을 거일수록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상 내가 할 때는 잠시만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되죠. 막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끝에 이렇게 나죠. 그럼 얘를 잘 잡으세요. 끝에 잘 잡아서 요렇게 제껴서 여기 한번 이렇게 박아주세요. 시접 밑에 시접 깔린 거랑 같이. 그럼 좀 더 편해요. 바쁘면 그냥 가도 되고, 바쁘면 그냥 넘겨서 바로 박으시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위에 한번 막아주시면 더 낫죠. 카키색 표시가 너무 나는 건가. 이렇게 한번 막아주시라고요. 이렇게. 시험 때는 안 되면 그냥 바로 돌려서 박으시고요. 그리고 소매를 좀 다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다시 박아볼게요. 이게 낫나?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이건 나으려나 바퀴가. 이렇게 해서 감아서 갈게요. 이렇게. 소매가 바이어스 감기가 좀 그지 같네요.
저리 가거라. 이거를 하시고, 시험 때 이거 막 이렇게 잘하려고 하실 필요 전혀 없는 거 아시죠? 전혀 없으세요? 전혀? 네버? 대충 막 박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다간 하색을 가요. 그러니까 대충 보고 시험 치실 때는 후딱후딱 가세요. 지나갈 건 빨리빨리 지나가시는 게 맞아요. 바이오스 테이프를 감는다라는 그걸 지켰다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바이오스 테이프 감았다 이렇게. 응? 나 안 감지 않았어요. 모양새가 예쁘지 않을 뿐 난 감았어 이걸 표시하는 게 중요하지. 예쁘게 감겠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험 치실 때는. 네, 근데 뭐 바이오스 테이프 감는 거야. 그거 뭐죠? 치마 할 때도 많이 해보셔서 자켓 연습 거의 마지막에 하실 거잖아요. 바지 해보고 치마 해보고 그 다음 자켓 들어오실 거 그러실 거죠? 그러니까 큰 상관은 없는데 바이오스 감는 게 빼먹지만 않으시면 되죠. 바이오스 테이프 색깔이 카키랑 어울리는 건가? 하긴 뭐 요즘은 또 안감도 색깔 독특하게 하고 하는 시대니까. 네, 이렇게 감아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감으시면 돼요. 양쪽 다 했고요. 이제 합봉을 하겠습니다. 드디어 합봉. 제가 동영상 초반에 편집할 줄도 모르고 해가지고 막 1분, 2분, 3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막 찍어놓은 영상 중에 밑에 끝에 단 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대로 거의 할 거니까. 자, 지금 합봉을 위해서 가장자리 전부 핀업을 해 놨고요. 이게 고밀도 원단인가 봐요. 정말 핀이 안 들어가요. 아우, 손가락 날아가는 줄 알았어. 핀 꽂느라고. 자, 핀업을 하는데 했고, 자, 이제 이게 다 끝이에요. 제가 오늘은 밑단을 바이오스 테이프 감을 게 아니라서 한 번만 접었어요. 접었고, 얘는 지금 안단 시접이죠. 겉감이랑 똑같이 잘랐던 안단 시접인데, 제가 일단 여기가 지금 완성선이에요. 여기가 완성선이라서 핀을 일단 꽂아 놨는데, 얘를 이왕이면 이렇게 접어놓고 이렇게 박으셔도 되고, 자, 어쨌든 간에 안단의 시접 있잖아요. 이렇게 박기가 지금 이 경사도 때문에 힘들어서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곡선이 아니라서. 자, 여기 시접 있죠? 1cm 여기. 그죠? 1cm 여기 시접 있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박아갈 거예요. 나중에 이거 접어 넣을게요. 완성하고 나서 손바느질 같은 거 할 때. 무슨 말인지 보이셨죠? 핀은 빼겠습니다. 여기가 완성선이었고요. 쿠션 어디 갔어? 뚜루루 뚜루뚜뚜. 나의 쿠션. 여기 맞춰서 찍고 한 방에 훅 가겠습니다. 미시 다 돼가나? 불안합니다. 소리가 심하게 나는데 어떡할까요? 미시를 갈까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미실이 다 돼갈 때쯤 이렇게 덜렁덜렁한 소리 나지 않나요? 내 것만 그런가요? 제 미싱이 좀 싸구려 미싱이라
그래도 새 거 샀어요. 유니콘 새 거. 본복만 되면 되죠 뭐. 그쵸? 여기가 앞 라인을 형성하는 지점이에요. 앞에 그 피크드가 됐던 뭐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얘는 더해요. 하이넥은 이 봉제선이 그대로 앞에 뭐라고 해야 되나, 앞에 라펠선 끝선이 되잖아요. 라인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험 때는 그냥 대충 하란 말은 안 할게요. 빨리 하시는 거에 더 집중을 하시지만 이걸 만약 입으시려면 여기 이 이제 마지막 합봉할 때 여기 되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라인을 면밀히 보시면서 시접을 정확히 맞추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어차피 직선 구간이라 그냥 가시면 되는데 위에 웨이스트 라인 위로 올라가서는 약간의 곡이 생기거든요. MP를 제가 패턴 설명은 아직 안 했죠. MP를 시킨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곡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면밀히 가셔야 합니다. 정확히. 이제부터 지금부터가 이제 여기가 잘 가셔야 돼요. 시접 끝 정확히 맞추셔서 내가 시접 1cm 뒀으면 1cm 라인을 이왕이면 나의 눈은 매의 눈이야 이러면서 정확히 면밀하게 가셔야 돼요. 원래 이렇게 한 번씩 끊으면 박음질에 맥이 끊겨서 안 좋긴 한데 흐름이 면밀히 여기까지가 아마 이렇게 미신 오마이갓. 자 가겠습니다. 미신 진짜 갈걸 그냥 갈걸. 그래서 시험 칠 때는 중간에 한 번씩 가르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실에 북집 조시 맞추는 거 정도는 아시죠? 조시 잘 맞추셔야 해요 항상. 왜 이렇게 무겁게 뭐지? 무겁게 올 일이 아닌데 잘못됐구나. 됐나? 이 밑에 북집에 먼지가 꽤 쌓여요. 하시다 보면 한 번씩 불어주세요. 북집도. 그렇지. 이렇게 라이트하게 올라와야지. 한 번씩 북집도 잘라주시는, 아이고 자른단다.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면밀히 하다가 미실이 여기 원래 되도록이게 안하고 한 1, 2cm 겹쳐서 그냥 박으면 되는데 습관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면밀히 가시고 여기가 약간 또 움푹 들어가는 그런 라인이 형성되어 있어요. 약간 그런 듯 만 듯. 그래서 신중하게 라인을 형성해서 된장 삐끗했네. 아우 정말 잘 다리겠습니다. 여기는 또 바깥쪽으로 살짝 볼록해지는 부분이에요. 핀업 해놓은 거 빼세요. 이게 앞 라인을 형성해서 조금 삐끗하면 별로 안 예뻐요. 그러니까 핀업은 반드시 빼고 움직이시는 걸로. 핀업 해놓은 데서 이렇게 삑살이 난다 그러죠. 한 번씩 튀니까 핀업을 빼세요. 반드시. 요 곡선 잘 가야 돼.
잘하겠어, 잘하겠어,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이 목 넘어가는 곡선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이거 나중에 패턴 설명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긴 할 건데, 물론 시험 칠 땐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또 알고는 서로 간에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이 옆 라인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곡선이 패턴을 뜨다 보면, 저도 몇 번 만들다 보니 여기가 굉장히 여기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 그쵸? 그래서 그거에 패턴 뜰 때 유념하셔야 해요. 약간 패턴을 잘 짜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면목점 맞추시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늘어나서도 안 되고 잘 가셔야 되고, 특히 여기 제가 겉감에는 그 옆 라인 여기 가위집 줬거든요. 그 고기 휙 하고 휘는 구간 있죠? 거기 가위집 주셔야 휙 하고 아름답게 넘어가요. 알고 계세요? 아름답게 갑시다. 아름답게 갔나? 오케이, 잘 넘어갔습니다. 자, 정말 아름답고 싶다. 여기가 오케이. 네. 라인이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의도한 대로. 시접 2mm, 1mm 안 맞는 거 좀 어때 하지 마시고 정확히 끝을 맞추셔서 그 끝을 모양을 보시고 가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그대로가 라인이 형성돼 버리기 때문에 단 시험 칠 때는 바쁘면 좀 빨리 지나가셔야 되고요. 입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얘는 지금 입을 거라서. 다 갑니다. 아직 소매트 안 하고 이런 데는 제가 처리를 아직 안 했거든요. 어떡할지 그냥 접어봐도 될 것 같아요. 바이오스 안 하고. 뚜루. 오케이. 좀 더. 됐어. 네. 이제 고지가 보입니다. 어렵네요. 봉제 어려워요. 봉제 겁나게 어려워. 정말 어렵다. 여기 끝에 그 안감하고 겉감 완성선은 맞추셔야 돼요. 이거 어차피 접어 다려 놓으셨을 테니까 보이실 거예요. 몇 cm 지점에서 완성선 서로 맞도록. 재단을 정확히 하셨으면 거의 큰 오차 없이 맞아요. 오차 나도 뭐 2mm, 3mm. 당연히 여기 와서도 아까처럼 박으셔야겠죠. 안단 시접 1cm 앞까지만, 안단 시접 1cm 앞까지만 꺾어서 기역자로 핀업 해놓은 거 빼시고, 접을 걸 그랬나? 됐습니다.
따라라. 아, 기대돼. 이게 기대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앞부분 상침 있죠? 거기 상침까지 같이, 접혔, 괜찮아요. 이렇게 접혔어요. 이를 어쩌죠? 온 매무새에 크게 관련이 없는 거라면 어차피 여기는 또 컷을 시접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짧게 컷 하겠습니다. 접혔는데 많이 접혔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합봉까지 하셨으면 시접 좀 자르시고요. 1cm 좀 자르시고 이렇게 뒤집으시면 이제 돼요. 뒤집어서 다 다듬으시면 돼요. 지금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이제 상침을 하려고 하고 요런 라인, 옆선에서 옆에 목 넥라인 여기 넘어오는 거 이렇게 삐죽하게 안 되고 자연스럽게 넘어왔어요. 제가 계획한 대로 패턴을 잘 움직여서 잘 왔고요. 마찬가지 여기 라인도 이쯤에서 제가 MP를 한번 시켰었거든요. MP를 한번 이쯤에서 한번 시켰는데 그것도 잘 왔어요. 잘 왔고요. 여기서 이 깃 부분에 깃이라고 하면 되나? 라펠? 하여튼 이 깃 부분에 MP를 안 시키고 시험 대비할 때는 여기 MP 없었거든요. MP 분량 한 0.8, 0.7 정도 여기를 MP를 시켰는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옷을 만들어 놨을 때 이렇게 허벌레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된다고, 제껴진다고, 자꾸 일어선다고, 남아서, 네. 자꾸 이렇게 일어서요. 더구나 상층까지 때리면 이게 또 늘어나잖아요. 만지면서 또 미식 밑에서 노루발이 누르고 하다 보면 늘어나면 더 이렇게 이게 무슨 웨이브인가 이러면서, 네. 비록 접착심지를 했어도. 그래서 이 뒷부분에 접착심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대 테이프도 붙이는, 책에 따라서는 다대 테이프도 붙여놨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날이 서는 부분 있죠. 자켓뿐만 아니라 날이 서는 부분에 컬러도 마찬가지고요. 날이 서는 부분은 심지를 한번 더 테이프를 붙여서 날이 쓰잘데기 없이 박았을 때 울렁대지도 않고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아니실 때는 면밀하게 심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솔직히. 예, 심지가 주는 힘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고 맨날 시험 대비할 때 여기가 예쁘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삐죽하게 돼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오늘 제가 계획한 대로 잘 라인이 넘어와서 좋으네요. 뒤에도 완벽하게 잘 피트됐어요. 피트되고, 그리고 여기 소매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소매에 그 바디가 논노 바디가 아니라서 어깨가 있는 바디가 아니고 그냥 얘만 있는 바디라서 여기가 되게 안 예뻤었거든요. 처음에 바이어스 테이프 하기 전에는 여기 다 이렇게 눌려 들어가서 안 예뻤었는데 그 바이어스 테이프를 다니까 마치 그 슬리브 헤드를 넣은 것 마냥 판판해졌어요. 네, 요렇게 손이 못생겼어. 이렇게 각을 잡았다 그랬나? 라인을 잡았네요. 아까는 입혀놨던 여기가 너무 울어가지고 되게 웃겼는데 바이어스 테이프가 또 그런 효과도 있네요. 슬리브 헤드를 하지 않았지만 마치 슬리브 헤드를 살짝 한 느낌적인 느낌 들게 만들어줬어요. 주네요. 바이어스 테이프가. 여기는 소매 달다가 이세 분량이 조금 많았던 관계로 조금 찝혔어요. 그냥 제가 입을 거니까 굳이 풀지 않고 그냥 어차피 바이어스 테이프 다 감아버렸기 때문에 입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이세 분량 계산할 때 좀 신중하셔야 돼요. 이세 분량이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한 1.5 정도 최대. 네, 잘 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괜찮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냐면 상침 남았잖아요. 위에 밑에 단 보여드릴까요? 밑에 단 이렇게 됐어요. 시접 한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는 이쪽으로 넘기시면 돼요. 여기 넘기다 말았네요. 안 보이시나?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시접 넘기시면 돼요. 안쪽으로 넘기시고 제가 얘를 좀 짧게 해가지고 얘를 바이어스 테이프 처리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좀 많이 보여요. 이 정도 공간이 떴어요. 이렇게 그건 조절하시면 되죠. 나중에. 네, 그렇게 됐고 여기 뭐 설명하려고 그랬냐면 이렇게 날이 라펠이 있어서 이렇게 꺾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날이 그대로 이렇게 노출되는 그 카라가 없는 라펠이 없는 이런 식으로 되는 아이들은 그 잡으실 때 상침 때리시면 세실 때 바디에 한번 입혀보세요. 바디가 없더라도 요거한테 입혀보세요. 이제 핀셋에 찔린다 이제. 입혀보시고 입혀놓고 난 다음에 이런 곡이 다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곡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입혀놓고 핀업을 한번 하세요. 그 상침 스티치 때릴 지점에 제가 지금 한쪽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그러니까 모양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상침을 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냥 상침 치면 모양 만들어 놨던 게 다 흐트러져요. 뭉개져요 다. 미싱 밑에서. 그러니까 입혀놓고 아예 여기 곡 살아야 되는 부분 이런데 곡을 살려놓고 그러니까 자리를 잡아놓고 핀업으로 자리를 좀 잡아놓으시고 핀업 자리들 이렇게 곡을 다 살려야 되는 부분을 핀업을 몇 개 해놓으시고 미싱 밑에 가서 상침을 때리시면 원래 의도했던 그 곡들이 다 살아있는 채로 상침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미싱 밑에서 뭉개져요. 시험 칠 때는 그렇게 할 시간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죠? 다 해서 이제 저는 밑단도 그냥 했거든요. 박았어요. 여러분은 아마 여기 바이어스 감던지 하셔서 공구르기 하시겠죠? 저는 캐주얼로 그냥 입을 거라. 자, 이제 실고리 하는 걸 한 번도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실고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밑단 보니까 제가 접은 게 정확히 2cm더라고요. 그러면 2.5cm니까 한 이 정도 위치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위치 될 것 같고, 그 안감 라인 나오는 그 끝에다가 하시면 되고요. 먼저 안감 쪽을 먼저 시작하시던지 겉감 쪽을 시작하시던지 상관은 없고 한 땀을 먼저 뜨세요. 이렇게 살짝 한 땀만. 고밀도 원단 아우 힘들어. 자, 이렇게 한 땀을 뜨시고요. 그 비슷한 위치 한 땀 더 뜨세요. 살짝 시접에다가 한 땀은 더 뜨시면 훗 나와라. 고밀도 원단이 여러분 엄청 밀도가 높아서 잘 통과를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고리가 하나 생기죠. 이렇게 고리 하나 생긴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실뼈뜨기 아니고 그게 아니라 코바늘 사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코 잡듯이 이렇게 해놓고 저 뜨개는 잘 모르는데 코바늘을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코바늘 뜨기 저 잘 못해요. 몰라요. 못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빠져나온 실 하나를 걸어서 데리고 오는데 요 고리에다가 이쪽 손을 넣고 여기 실 하나 있는 애를 데리고 이렇게 들어오세요.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묶는 거죠. 계속. 하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정도 하시면 돼요. 좀 더 할게요. 그냥 20번 시험 칠 때는 저는 그냥 20번 해서 깔없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리가 만들어졌으면 고리 보이시죠? 보이신가? 고리 보이시죠? 고리 보이시면 이제 그 홀에다가 실을 잡아서 넣는데 완전히 바늘까지 그 고리를 통과해서 빼세요.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빼버리세요. 네, 해서 매듭 됐고, 자 이제 얘를 안감에다가 고정을 시키는 거죠. 안감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 놓고 요 어디 끝에 어디게 그 근처 어디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죠. 한 땀 떠서.
그럼 실고리 끝. 실고리 사이즈는 뭐, 한 1.5cm, 2cm? 그 정도 되시면 돼요. 뭐, 그닥 신경 써서 사이즈 재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훗! 훗! 얘도 고밀도인가. 자,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으세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소매 안감은 슬리브리스잖아요. 안감은 소매가 없는 슬리브리스 스타일이라 어깨 부분이랑 겨드랑이 점 거기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쭈고리를 말이 없어도 이상이 없어도 한 번은 잡아주셔야 큰 무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겨드랑이 점 실고리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위에 어깨도 한번 잡아서 길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겉옷을 잡아 끌면 안 돼요. 이미 자리 다 잡아놨구만. 그래서 길이 되는데 여유롭게 안감이 좀 더 여유롭게 이렇게 양감이 좀 남게 약간 이렇게 해서 여기도 실고리니까 어차피 여유분이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바닥 당기기만 안 하시면 돼요. 여기도 실고리 하나 하시고 여기 실고리 하나 하시면 훨씬 점수 받는데 뭐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실고리 옆선 아래 밑단 부분하고 겨드랑이 점, 그 다음에 그 어깨점, 숄더 포인트 정도는 하신다는 거. 네, 이제 다 완성했습니다. 네, 제 사이즈로 해서 완성을 했고요. 지금 뒤집어 놨어요. 뒤집어 놨고, 시험을 치신다면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 부분 실고리 정확히 들어가 있으셔야 하고요. 역시 옆부분 겨드랑이점 실고리 다 들어가 있고요. 어깨점도 실고리 들어가 있으셔야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 잘 되실 거고요. 상침 때리는 요령 아까 말씀드렸죠? 좀 너무 울지 않도록 늘어나지 않도록 자리를 잡아가며 상침을 시간 여유가 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여유가 안 되시면 일단 막 받고 어디죠? 아이롱 그러니까 다림질 할 때 각 잡아서 자리 잡기 너무 중요합니다. 다림질로 자리 잘 잡으시고 라인 다 살리시면 훨씬 좋은데 시간이 안 되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최대한 깔끔하게 다림질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저는 오늘 캐주얼하게 입을 거라 그냥 막 박았죠. 막 박아서 크게 뭐 흠 없고요. 막 박아서 했지만 여러분은 여기 아마 세발뜨기, 공구르기 각종 뭐를 하게 되실 거고 저도 여기도 그냥 박았습니다. 뭐죠 이거? 감침질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자켓 하나가 완성돼요. 네, 생각외로 이 하이넥은 패턴에서 조금 피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MP가 많고 그에 따른 피스가 많아서 좀 애를 먹었지. 절개 때문에 그리고 뭐 안감 자를 때도 그렇고요. 조각이 많으면 여러모로 불편하죠. 그리고 봉제는 봉제는 오히려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예. 주머니를 따로 살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주머니를 따로 살렸지만요. 이걸 쓸 주머니로 만들긴 했는데 만들 수도 있죠. 그죠? 조건 지시사항에 따라서 제가 오늘이나 내일쯤은 하이넥 패턴 뜨는 거 저는 이렇게 떴다고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색마다 좀씩 다르죠. 특히 여기 이 부분 그죠? 기준점으로 잡는 가이드라인으로 잡는 점들이 다 달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유도리 있게 알아서 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고 지키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뒤에 기장은 뒤 비넥 포인트점에서 비넥에서 쭉 해서 여기까지가 기장이 될 수 있도록 58이면 58 이렇게. 다른 데는 기장 잴 데가 없잖아요. 그죠? 뭐 어깨점에서 여기까지 재겠어요? 아니면 뭐 앞섭에서 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기장은 뒤 센터백에서 잴 수밖에 없다라는 거. 3cm 올라와 있어야 되고 당연히요. 지금 여기가 3cm는 아닐 거예요. 제가 안단을 밑에 조금 더 넓게 잡았거든요. 그럼 이쯤에 한 3cm 될 거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쭉 해서 아마 58이나 이렇게 나와야 했을 거예요. 시험이라면.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다트 확 박지 않고 접었어요. 그냥 쑥 접어버렸어요. 안감 같은 경우는 겉감은 다트 잡았고요. 다 보여드렸었나?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입을 거라 이런데 다 그냥 한 번씩 상침 다 때렸어요. 상관없이, 시험과 상관없이. 피크드 자켓이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나머지 자켓들은 그냥 시간 내에 하실만 하세요. 도식화까지. 그 대신 좀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거는 자켓은 딱히 요령이 없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특별한 요령은 없고 그냥 패턴 빨리 뜨고 패턴에서 조금 시간 걸리시고요. 그리고 각 피스들을 빨리빨리 연결하는 거. 그리고 바이어스 테이프, 소매에도 바이어스 테이프, 여기저기 바이어스 테이프를 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하이넥 자켓은 제가 패턴 이따 같이 고민해보고 나머지 숄하고 랜턴도 특별한 지시사항이 다른 게 있으면 그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랜턴 같은, 그러니까 지시사항이 조금 안단의 관계 때문에 지시사항이 자켓은 바뀌더라고요. 앞 안단만 하시오. 뒤 안단 없이. 그리고 뒤에 안감은 허리 라인, 웨이스트까지만 하시오. 이런 식의 변형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변형, 그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제가 연습했던 것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솔직히 앞 안단만 안감이 있다던가 안단이 있다던가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어깨 시접에서 붙이는 수밖에. 그거는 시험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점퍼나 자켓, 여름용 같은 경우 보니까 뒤는 안단 없고 앞에만 있고 이래가지고 앞에 시접을 어깨 숄더라인 시접을 접어서 안단 시접하고 안감 시접을 접어서 그냥 겉감 시접에 눌러 박아 놓은 것도 있어요. 실제로 시판하는 옷들 중에. 네. 그런 식으로 봉제는 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추되 제가 여기서 팁도 아니고 그냥 조언을 하나 드리면 봉제라는 건 조건을 맞추되 그 조건 맞춰야 되는 지시사항을 맞추고 나머지 지시사항이 없는 봉제법들은 그냥 깔끔하고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게 유도리 있게 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온 그러니까 이게 변형되는 게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연습하고 가기에는 어쩜 힘들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자켓을 수없이 만들다 가는 거 아니고 우리 솔직히 양장기능사 준비할 때 얼마 준비하겠어요. 그죠? 예. 그 기간 내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질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만 연습을 하게 될 텐데 설사 살짝 생각지 않은 게 나왔다 할지라도 첫째, 늘 제가 제 블로그에도 썼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시사항 지키고 나머지 부분은 유도리 있게 하시면 돼요. 봉제법 같은 경우도. 그럼 여기 시접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했다고 해서 거기서 점수를 막 깎고 이러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거 점수 깎을 것 같으면 지시사항에 넣었어야지. 이 시접은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입고 다니기에 무리가 없을 만큼 정도의 깔끔함? 그 정도 시접 처리나 여러 가지 봉제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양장기능사에 나오는 10가지 아이템에 여러분이 썼던 모든 봉제법은 얼마든지 머릿속에서 응용력 있게 바꾸실 수 있어요. 연습하면. 아무리 지상이 바뀐다 해도. 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솔직히 살짝 다른 지시사항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봉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봉제는 하면 된다라는 거. 너무 우글우글하게 안 나오고 깔끔하게만 나오면 된다는 거. 네. 여기도 지금 안감 말아박기 되게 힘들었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말아박는 거를 상황 한번 받고 접어 놓으니까 별로 우글우글 못생기지 않게 잘 나와요 이제. 그쵸? 다만 위에 장력 저번에 제가 그 피크드 할 때 한쪽은 잘 나오고 한쪽은 안 나왔었잖아요. 그게 그 윗실 장력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윗실 장력이 높잖아요 아랫실보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윗면에다가 그러니까 윗실이 박히는 쪽에다가 안쪽 면을 대세요. 안감의 안쪽 면이 보이게. 이게 안감의 겉쪽 면이면 안감의 안쪽 면이 보이게 이렇게 해서 안쪽 면 아직 박히기 전이니까 가능하죠. 안쪽 면이 보이게 해서 이 면이 위로 보이게 해서 윗실이 위로 박히게 해서 여기에다가 쭉 한번 0.5로 박으시라고요. 그러면 윗실이 아무래도 장력이 세서 좀 당겨주는 게 있기 때문에 퍼커링 형상 때문에 좀 더 안쪽으로 잘 꺾여요. 말아 박을 때, 말 때 안쪽으로 좀 더 잘 넘어가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양쪽 다. 안감의 안이 위로 오도록 해서 0.5 그 퍼커링을 유도하기 위한 0.5 박음질을 한번, 이거 C 박음질이라고 해야 되나? 고정 박음질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넘기기 위한 그런 박음질을 하되 안쪽이 윗실 쪽으로 가도록 해서 한번 쭉 박으세요. 그러면 잘 꺾어 넘어갈 거예요. 이 원 때문에 그래요. 이 원이 이렇게 되면 안쪽에 있는 원은 그 원주가 짧고 안쪽 이쪽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원, 어깨 쪽에 있는 원은 원주가 또 길다 보니 이게 원주의 크기가 다르다 보니 막 구겨지고 그러거든요. 짧은 애를 긴 쪽에 들이대다 보니 그래서 막 밑에는 울고 위에는 모자라서 저 당겨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조금은 당겨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여기를 0.5를 박아놨다 해도 조금은 당겨가면 본박음질 본봉 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원주 차이가 꽤 나요. 여기가 바깥 원하고 안쪽 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실지 않으셨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자켓 같은 경우는 피크트도 그렇고 켜놓고 할 일 없을 때 들으세요. 그냥 뭐 밥 먹을 때 또는 뭐 청소할 때 또는 멍 때리고 싶을 때 이럴 때 장시간이지만 1시간 넘는 녹화 내용이지만 그냥 이렇게 쭉 듣다 보면 혹시 제가 하는 말 중에 아차 싶은 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각자 어떤 분들이 동영상을 듣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니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저도 뜻없이 이렇게 틀어놓는 그 영상이나 뭐 이런 화면들이 있거든요. 그냥 뭐 듣는 거지. 영어 왜 회화 연습할 때 잘 때도 틀어놓고 잔다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나 학교 다닐 때. 그러면 자는 동안 세뇌가 되는 거지.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찰나 잠깐 지나가는 말인데 그게 나한테 확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네, 그 사람은 또는 그 선생님은 그분은 별 의미 없이 한 말인데 나한테 확 와닿는 말이 있을 수 있다고요. 네, 그런 게 또 큰 내가 한 단계 업되는 그 조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꼭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보면 영상 못 봐요. 지겨워서. 그러니까 그냥 틀어놓고 이번 영상은 그냥 그랬어 뭐. 그리고 이번 영상 이 부분은 정말 도움이 됐어 하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하이넥은 끝낼게요. 패턴은 따로 설명하겠습니다.